네, 57번 농산물 가격 변동 같이 가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여러모로 가격 변동이 심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공산품이란 게 뭐냐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산물들은 밭에서 농부들이 일구어서 이뤄내는 거라고 한다고 하며, 공산품들은 이제 공장에서 우리가 흔히 편의점에서 먹는 제품들 있죠. 그런 제품들에다 공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농산물이 공산품에 비해서 가격 변동이 심할까라고 물음을 제기하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최초의 경제 통계학자로 꼽히는 그레고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옥수수 생산량이 조금만 변해도 옥수수 값이 큰 폭으로 요동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옥수수의 생산량이 적으면 옥수수 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쵸? 당연히 오르겠죠. 하지만 생산량이 갑자기 많아졌어. 그러면 옥수수 값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그레고리 킹이라는 얘기죠. 이 그레고리 킹이라는 사람은 여러 해에 걸친 면밀한 관찰 끝에 옥수수 공급량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예측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킹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 일정 어떤 범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그것이 바로 킹의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현대경제학은 이를 농산물의 수요나 공급이 모두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탄력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격 변동에 대해서 수요나 공급량의 변동이 적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예시를 설명드릴게요. 약이 있다고 해볼게요. 타이레놀 약이 있죠,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근데 만약에 이게 현재는 2,000원인데 가격이 2,500원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500원 정도 비싸진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500원 비싸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 약을 안 먹을 건가요? 어른들은 안 먹을까요? 아니죠. 그래도 먹는다는 얘기죠. 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즉 한마디로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우리 수요나 공급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쵸? 똑같죠. 그러니까 변동이 적다라는 게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많이 필요했다라든지 적게 필요했다라든지 이런 어떤 변동의 상태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약은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즉 이 농산물이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보면 생산량과 가격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농산물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세기 미국에선 옥수수와 돼지의 생산량과 가격이 시차를 두고 엇갈리면서 오르내리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시차라고 하는 게 시간 간격이죠. 근데 여기서는 매해 1년 주기로 우리가 변동이 되는데, 그것도 시차를 두고 변동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해 옥수수가 풍작을 거두면 사료용 옥수수 값이 떨어지죠. 그럼 농부들은 어떨까요? 아니, 옥수수 풍작 거뒀는데 막상 가격은 똥값이야.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대신에 이 돼지 사육하는 사람은 옥수수를 먹이면서 돼지를 키워야 되는데, 옥수수가 풍작냈네, 가격은 떨어졌네, 그럼 돼지 많이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음에 옥수수의 농가들이 작년에 기대에 못 미치는 가격 때문에, 아까 말했죠, 옥수수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재배 면적을 줄이는 바람에 옥수수 값이 오르고 돼지 농가들은 사육수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옥수수가 작년에는 풍작을 거뒀는데 가격이 낮아졌어. 그래서 옥수수 별로 돈 안 되네, 면적 줄이자 하고 줄인 거야. 근데 옥수수 면적이 오히려 줄이니까 중요한 거는 당연히 옥수수가 적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가 귀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오르고, 그럼 돼지 농가들은 우리 옥수수 먹이면서 돼지를 키웠는데 옥수수 가격이 올랐네, 돼지 사육하는 숫자 줄여야겠다, 이렇게 줄이기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나 값이 오른데 고무된 옥수수 농가들은 그 다음에 거꾸로 재배 면적을 늘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바보 같은 건데, 아까 앞 페이지에서 옥수수 값이 이제 오르고 오히려 면적을 줄어드니까 옥수수 값이 오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에는 야, 옥수수 가격 올랐으니까 이번에 옥수수 사업 좀 많이 해보자 하면서 오히려
면적이 늘린다는 얘기야. 근데 면적이 늘리면 어떻게 되지? 그치, 가격은 또 떨어지고 뭐 대지 사육하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겠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 이처럼 2년을 주기로 옥수수와 대지의 생산량과 가격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증감과 등락을 거듭하는 현상을 콘호구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을 주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콘호구 주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별 농가의 합리적인 행동이, 당연히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쪽 가볼게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행동이 뭘까요? 그쵸?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1년은 옥수수가 이제 뭐 풍작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지. 그 다음에 해에는 옥수수 그럼 면적 줄여야 되겠다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그럼 그 다음에는 다 뭐 할까? 그치, 1번 행동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2번 행동을 하겠죠. 이렇게 2년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콘호구 주기라고 하는 거고, 호구 주기. 근데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행동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생각을 해보면 농가 전체로는 손실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죠. 왜 손실을 불러일으키냐,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면적을 줄였다 늘렸다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농가,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겠죠. 그래서 이런 손해를 보고 있는 현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합성의 오류라고 한다는 얘기죠. 개별적인 것들에서는 되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막상 합쳐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손실이다 라고 해서 합성에 오르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